우리 서울대 이승표 교수님께서 3천 판막 폐쇄 운전증 및 우심실 평가에 대해서 강의 주셨습니다. 우리 이승표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선 세션에서 그 대동맥판 그리고 승복판에 대한 사항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3천판, 트라이커스피드 밸브는 역시 TS, 스테노시스와 리거시테이션이 있는데 스테노시스는 사실 보는 경우가 임상적으로 거의 없다. 그래서 주로 TR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TR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나중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시비어 TR을 놓치지 않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비어 TR만 잘 안 놓쳐도 충분히 아주 유능한 에코를 보는 거고 그때도 중요한 거는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RE 펑션이 어떤지를 평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RE 펑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금 알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만 잘 보시면 되고요. 이 환자는 25년 전에 마이트럴 밸브랑 에오틱 밸브를 리플레이스를 하고 9년 전에 다시 한번 수술을 했던 그런 환자인데 최근 들어서 자꾸 이렇게 힘들다, 그 다음에 붓는다 해서 왔습니다. 자, 주로 이제 LV를 위시로 한 좌측 심장을 보는 데는 아마 대부분 익숙하실 겁니다. 보시면 에오틱 밸브도 메카니컬 밸브, 마이트럴 밸브, 메카니컬 밸브라는 걸 잘 알 수가 있고 에코 영상이 그닥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LV 펑션이 크게 문제는 없다 정도는 짐작할 수 있고 마이트럴 밸브와 에오틱 밸브의 그 리거시테이션도 없다라는 거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심에 있는 것들을 체인버는 사실 놓치지 않습니다. 일단에서. 근데 중심에 없는, 그러니까 약간 비껴져 있거나 그런 체인버들은 상당히 놓치기 쉽습니다. 가령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놓칠 수 없지만 이 위에 있는 이 RD는 상당히 놓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 이 전체 섹터 중에서 가운데를 차지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잘 보는데 이쪽 살짝 비껴나간 이 라이트 사이드 체인버는 잘 보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은 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비껴서 보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좀 더 환자의 이제 레프트 디코프트스로 더 이제 이 울트라사운드 이 프로브를 이렇게 비껴서 보면은 RD가 이런 식으로 잘 보이게 됩니다. RD가 사실 엔도카디움도 잘 트레이싱이 되고 RD가 이제 좀 더 눈에 잘 들어오는데 보시면 컬러 도플러를 켜보니까 굉장히 심한 TR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처럼 쏟아지는 이런 걸 토렌셜 TR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그런 TR이 있고 IBC도 상당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육안으로 봐도 RB 펑션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는 게 다행입니다. TR의 시비리티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레이딩하는 데 있어서 여러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퀀티티티브 파라미터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effective regurgitant orifice area고요. 그 다음에 regurgitant volume. 그 기본적인 어떤 백그라운드와 이론적인 근거는 아까 그 최경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mitral regurgitation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방법론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TR이 나오는 이 방향과 그 다음에 울트라사운드 빔의 이 제트가 서로 일치하고 얼라인을 좀 맞추게 이렇게 만든다는 그런 거 외에는 사실 MR을 그레이딩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기준이 약간 숫자가 좀 다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전부 다 퀀티테이션을 할 수 없으니까 세미 퀀티티브한 메저로 이런 몇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퀄리티티브한 메저들이 있습니다. 이건 육안으로 봐서 이런 게 있으면 시비어 TR이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메저들입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퀀티티브 메저도 다 보충을 하지만 일견 봤을 때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2020 미국 심장학회의 밸브디스의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TR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렇게 알고리즘이 이렇게 딱 정형화돼서 나옵니다. 여기서 근데 다른 밸브디스와는 좀 달리 TR은 그냥 시비어 TR이냐 아니면 프로그레스 TR이냐 이것만 잘 알면 되고 시비어 그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어 TR이다라는 걸 놓치시면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에코를 잘 봤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저도 처음에 에코를 시작할 때 그랬고 많은 에코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모든 것을 퀀티테이션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딱 봤을 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확신이 않습니다. 그때 이제 마음 편하게 안 되는 게 숫자거든요. 그 숫자를 하려면 이제 퀀티테이션을 잘 해야 되죠. 근데 퀀티테이션을 잘못하면은 까딱하면은 더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퀀티테이티브 메저 내지 파라미터들과 연관된 pitfall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미 퀀티티브 메저고요. 요거는 뭐 지금 실라버스에도 있고 그리고 엔간한 텍스트북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면 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런 거를 평가할 때 있어서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걸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MR도 그렇고 AR도 그렇고 다른 리버스테이션도 마찬가지다시피 TR에 대해서도 사실 스테이트 오브 아트 페이퍼가 되게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꽤 그래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금 뭐랄까 많이 참고한 내용은 요 페이퍼니까 요 페이퍼도 실러버스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퀀티테이션 할 때 흔하게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컬러 더플러 제트 에리어입니다. 즉 RA에서 이 TR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어느 정도의 이제 에리어를 차지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퀀티테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이제 에코를 의뢰해서 이제 받아서 이제 다른 데서 찍어온 에코를 보면 실제로 이걸 이렇게 다그려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그리면 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의할 건 뭐냐면 이 나이퀴스트 리밋을 50에서 70 사이에 맞추는 겁니다. 이게 별 지표가 아닌 것 같지만 이 환자도 62.4에다 맞췄으니까 그런 표준적인 어떤 컬러 더플러를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데 이거를 뭐 가령 이 베이스라인을 이렇게 내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게 정답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퀴스트 리밋을 50에서 70 정도로 맞추고 그 다음에 전체 이 RA 중에서 이 TR이 차지하는 리거시텐트 이 에리어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게 컬러 더플러 제트 에리어입니다.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뷰와 이 뷰는 사실 똑같은 환자의 뷰인데 이것은 굉장히 심해 보이죠. 거의 한 40%는 좋게 될 것 같고 50% 가까이 돼서 시계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보면은 그냥 일견 보면은 그 정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보면은 TR이 이렇게 심하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컬러 더플러 제트 에리어만 보면 이거는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 뷰를 보고 라지스트 제트 에리어를 가지고 평가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MR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LB와 LA 사이의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제트 에리어를 이렇게 측정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은데 TR 같은 경우는 RB와 RA 사이의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체인버들 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 머리 MR인데 이것은 그래도 꽤 이렇게 큰 비중 차지하는데 TR 여기서 제트 에리어는 전체 RA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컬러 더플러 에리어, 제트 에리어를 이용해서 뭔가 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 RB와 RA 사이의 프레셔 그레디언트이 상당히 디펜던트하다. 그런 핏폴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나 컨트랙터를 역시 마찬가지로 잘 이용하는 겁니다. 비나 컨트랙터는 이 프레임 레이트를 잘 맞추고 그 다음에 이 TR이 나가는 방향과 이 울트라사운드 빔이 나가는 방향이 상당히 그래도 온라인 맞춰서 이렇게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뷰를 넓게 잡았습니다. 이러면은 또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줌인을 하고 섹션을 좀 내로우 다운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이 비나 컨트랙터를 이용해서 TR을 할 때, 그레이딩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비나 컨트랙터는 멀티플 뷰에서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가령 이거는 3D 에코이긴 한데요. 이 3D 에코에서 딱 TR을 딱 해보면 TR이 나오는 이 오리피스가 이렇게 길쭉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면 굉장히 길게 보일 거고요. 이렇게 자르면 짧게 보일 거고 딱 여기서 자르면 상당히 짧게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나 컨트랙터를 역시 볼 때도 멀티플 뷰를 이용해서 봐야 된다라는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APR 4 체인버도 있고 그다음에 쇼레시스도 있고 여러 뷰가 있죠. 그 뷰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이제 TR, 세베리티 그레이딩 해라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프록시멀 플로우 컨버전스를 이용해서 피사를 이용해서 또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비나 컨트랙터를 이용해서 TR, 세베리티 그레이딩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베이스라인 레크스 리밋을 좀 조정을 해서 이
이 반구를 딱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가령 아까 보여드렸던 처음에 그 컬러 이 스케일을 보면은 여기가 62.5, 여기가 62.5인데 지금 이제 베이스라인 안쪽으로 내렸죠. 그렇게 하니까 이 TR의 이 헤미스피어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 TR이 가장 좁은 부위에서부터 이 반구의 직경을 재가지고 이 피사를 제가 재게 됩니다. 이 피사를 이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effective resultant orifice area와 resultant wall image fraction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이론적인 계산은 아까 MR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간 관계에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TR을 보통 그레이딩을 합니다.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잴 수는 없어서 사실 여러 차례 재면서 이 정도면 시비어 TR이겠구나 정도를 여러분들이 눈에 익히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면은 RB는 LB에 비해서 그렇게 커 보이진 않고요. 여기서 보면은 뭐 마일드 정도인가 싶은 생각. 뭐 비나 컨트랙터도 뭐 이렇게 크지 않고, 근데 다른 데에서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피사가 보이니까 플로우 컨버전스가 보이기 시작하고 비나 컨트랙터도 꽤 커 보이는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뷰도 종합적으로 잘 봐라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환자는 그래서 저희 에코방에서 여러 차례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TR 레디어스, 그러니까 피사가 0.7 내지 0.6 정도 되고요. 비나 컨트랙터도 0.3이니까 보면은 비나 컨트랙터 웨트가 0.3에서 0.7, 피사 레디어스가 0.67이니까 0.4, 0.9. 그러니까 모드레이트 TR로 저희가 얘기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실제 아까 보여드린 이 영상 보더라도 RB가 꽤 크지는 약간 커져 있을 정도, 지금 별로 커져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모델 TR라고 얘기하면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고 결론 내렸던 그런 문제입니다. 주의할 건 뭐냐, 이런 여러 이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때 어떤 거는 마일드인 것 같고 어떤 건 시비어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결론을 내리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증거를 잘 찾아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비어 TR을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에 관련된 스트럭처럴 어떤 체인지가 있느냐를 잘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트래커스 밸브 모포로디는 정상이냐, 잘 닦이냐 안 닦이냐, 이거 하나만 봐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RB, RA 사이즈는 어떠냐, TR이 상당하면은 분명히 RB와 RA는 엔간하면 다 큽니다. 그게 아니면 상당히 어큐트한 TR이 됐겠죠. 그다음에 IBC 다이아메트는 어떠냐, 만약에 시비어 TR이 상당히 크로닉하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 IBC도 그에 맞춰서 늘어나는 게 당연한 그 피지올로직 리스폰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있는지 이런 평가도 같이 해봐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런 도플러를 이용해서 퀀티테이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트라이커스 밸브 모포로지, RB, RA 사이즈, IBC 다이아미터도 같이 함께 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머드 TR 같은 경우에는 RB가 이 LB에 비해서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IBC 사이즈도 약간 늘어나 있지만 그래도 호흡을 할 때 이에 따라서 클랩스가 잘 되는 거에 비해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RB가 LB보다도 사실 이 다이아미터가 이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RB가 상당히 늘어나 있고, 트라이커스 밸브도 시스톨리시에 정확하게 닫히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시비어 TR을 알 수 있고요. 또 인다이렉트 에비던스로 IBC가 매우 크게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쉴 때 콜랩스가 되지 않는 그런 IBC 플래토라의 소견이 있습니다. 이런 걸 모두 종합하면은 지금 이 영상에서 제가 컬러 영상 하나도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시비어 TR라고 얘기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보면은 비나 컨트랙터가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전체 이 RA에 비해서 TR의 이 제트 에리어가 꽤 커서 아마 시비어 TR라고 얘기했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겠지만은 2D 모포로지를 보면은 트라이커스 밸브가 전혀 닦이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컬러 도플러 영상이 없어도 이것만 봐도 엔간에서 시비어 TR이겠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이런 컬러뿐만 아니라 이 컬러를 보면은 글쎄 뭐 이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이 컬러 도플러 영상에 비해서 LB에 비해서 RB가 꽤 커 보이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이 트라커스 밸브가 플레일 모션인지 아니면 프롤랩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트라커스 모폴로지가 우리가 보통 보는 트라커스 밸브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뷰에서 이제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여기서는 보면 확실히 트라커스 밸브 두 개의 이 리플렛 사이로 전혀 코앞테이션이 안 되는 그런 갭이 커다랗게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를 통해서 상당히 큰 TRZ가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줌인에서 본 거고요. 그래서 트라이커스 밸브 리거지테이션을 퀀티테이션 하거나 그레이딩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트라이커스 밸브에 따른 컬러 도플러를 잘 퀀티테이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다른 체인버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거 외에도 아까 IBC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화자 같은 경우는 IBC가 상당히 늘어나 있는데 여기다가 이 컬러 도플러의 영상을 입혀보면은 시스톨리시에 피가 이렇게 영면 빨간색으로 도플러 소개를 보입니다. 시스톨릭 플로우 리버설이 헤파틱 베인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여기다가 PW 도플러를 대니까 시스톨리시에 플로우 리버설이 확연하게 있는 유명한 시그널입니다. 이건 보면 시비어 키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파틱 베인 플로우 리버설이 모든 환자, 모든 시비어 키아 환자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있는 환자는 사실 굉장히 exception한 경우고요. 여러분들이 에코방에서 하다 보면은 있는 것 같은 듯 없는 것 같은 듯.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TR 환자들이 AFib이 많이 있기 때문에 AFib 환자 같은 경우는 헤파틱 베인의 시스톨릭 플로우 리버설이 조금 더 불분명한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이런 시그널들이 있으면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비어 TR이 언제나 의심이 된다. 그러면 다른 체인버를 꼭 다시 한번 보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특히나 라이트 벤트리클, 헤파틱 베인, IVC를 꼭 잘 봐라. 그래서 이것이 늘어나 있거나 헤파틱 베인 플로우 리버설이 있으면 시비어 TR일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꼭 시비어 TR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파인딩들이 이런 파인딩에 따라서 이것은 이퀄 시비어 TR은 아니고 시비어 TR 외에도 다른 어떤 패톨로지 내지는 패톨로지 파인딩들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비어 TR은 사실 대부분 이게 이렇게 늘어나면서 애트리뷰 이렇게 늘어나면서 생기는 세컨더리 TR이 그러니까 코앞테이션이 세컨더리 TR이 많은데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흔하진 않지만 프라이머리 TR 즉 밸브의 프레셔가 찢겨지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뭔가 폴랩스가 생겨서 생기는 프라이머리 TR도 가끔씩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RB가 이렇게 늘어났다. RB 펑션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RB 펑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RB의 펑션 내진 다이아미터는 이런 어떤 에이피칼 4체인버 뷰에서 측정을 합니다. 주의할 건 뭐냐면 에이피칼 그냥 스탠다드 에이피칼 4체인버 뷰 이렇게 딱 보면은 RB의 엔도카디움이 잘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짝 틸팅해서 RB 엔도카디움이 잘 보이도록 틸팅해서 보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그 외에 RB가 가장 늘어났을 때 RB 엔다이스톨릭 에리어, RB가 가장 줄어들었을 때 RB 시스톨릭 에리어를 빼고 이거를 이 RB 엔다이스톨릭 에리어를 나눈 것을 RB 프랙셔널 에리어 체인지라고 얘기를 하고 RB 프랙셔널 에리어 체인지가 보통 35%좀 높게 되면 40%까지도 RB 펑션이 정상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에코방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 환자는 시비어 TR인데 제가 봐도 이제 비교적 컨트랙트가 괜찮은 RB인데 RB 프랙션 에러 체인지가 한 41% 정도였던 그런 환자입니다. 에피카 4체인버 뷰에서 여기 트라이커스피드 애뉴러스의 M모드를 재고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이 차를 이제 탭C라고 하는데 탭C는 프랙션 에러 체인지보다 좀 더 간단하게 이 RB 펑션을 잴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재밌는 간단한 방법인데 중요한 건 뭐냐? RB를 볼 때 중요한 거는 RB가 크면은 RB 엔도카디움이 잘 트레이싱 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도 이렇게 트레이싱 되지 않는 그런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급적 환자를 최대한으로 틸팅해서 RB 엔도카디움을 잘 트레이싱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앵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앵글이 이 트라이커스 밸브러 플레인의 모션을 재기 위해서는 앵글을 잘 이렇게 맞춰서 재야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됩니다. RB 펑션을
를 어세스한 데 있어서 몇 가지 챌린지들이 있는데 이런 챌린지들이 있다는 거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3D 에코가 나와서 이 3D 에코가 이런 것을 극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이 저희 학교 내부에서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라이트 사이드 체인 TR과 말펑션에 있어서 TR은 특히나 라이트 사이드 체인버를 특히 잘 봐라. 라이트 사이드 체인버를 잘 보지 않으면 TR을 놓칠 수 있다. 랩 사이드는 보기 어렵지 않다. 근데 바보야. 라이트 사이드야, 라이트 하트야 라는 것을 여러 환자들이 저희들에게 교육을 주고 있습니다. 라이트 사이드는 특히나 잘 보시도록 말씀드릴게요. TR에 대해서 퀀티피케이션 하는 거는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그에 따른 핏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핏폴을 반드시 잘 알고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나의 파라미터만 가지고 어세스하기보다는 여러 파라미터, 여러 뷰에서 어세스하기 다시 한번 조언을 드립니다. 영천유수를 감사합니다.